책은 그 소위 부채결 여성들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관해서 활동을 하면서 늘 관심사가 지금 남북미 관계 속에서 어린애들하고 여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뭘 어떻게 당하는지 그게 관심사였어요. 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북쪽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 때부터 뭐 일제시대 얘기, 분단 얘기, 전쟁 얘기, 북에서 내려오는 얘기, 서울에서 북으로 도망가는 얘기, 뭐 별 얘기 다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것을 처음 알았는지 몰라요. 그냥 아기 때부터 그 얘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통일에 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요즘 같은 시대에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안 되잖아요. 이제 통일 인기가 없어서 다들 평화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평화 통일 가는 길이 평화이고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어떠한 방식이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듣고 싶어 하시면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요. 그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지럽잖아요. 가면 갈수록 폭력이 하늘치고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먹부터 날아가고 총부터 나오고 그러잖아요. 개인 사람이든 국가들이든 거의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은 국가들 미국 같은 경우 그래도 자기들이 자랑한 것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 건드린다 했는데 사실상 역사상으로도 그것이 틀렸어요. 미국은 언제든지 자기 시민들을 건드렸어요. 역사 뒤져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졌죠. 아주 심해서 미국의 백인 시민들까지도 우리도 당하네? 흑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하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초점이 어디에 둬야 할지 좀 어지럽잖아요, 이 상황이.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 중요시한다 해도 주위의 사회는 더 이상 아니고 사실은 그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을 봤을 때는 10년 정도 통일은 거의 사라졌고 평화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통일 운동이 있기보다는 평화 운동만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고 오늘 같은 모임이 있고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나서서 통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뭐 가능하다 하는 단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뉴욕에 있는 노드돌이 작년부터 그것을 크게 이제 하긴 했지만은 노드돌도 아직은 작은 그 단체고 해서 그 목소리가 아직은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곳곳에 전쟁만 일어나고 있어요. 유크레인, 가자, 이란. 미국 대통령은 이란 치고 나서는 그 다음은 큐바 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오히려 전 세계 군비 중간
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 arms race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 생존하고 있는 그 군비가 껑충 뛰었어요. 그 양이. 이제 이거 핵무기하고 핵 경쟁 둘째치고 그냥 소위 conventional warfare 예전 핵무기 없이 하는 전쟁 그게 사실상 더 위험하고 더 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뭐 그 세계 예의상, 세계 뭐 윤리 도덕상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전쟁 치면은 뭐 외톨이가 된다. 그런 거 전혀 일절 없어요 이제. 마음대로 전쟁처럼 마음대로 어린애들, 여성들, 그 미간들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일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냥 자기 생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마련할 건지, 애들 어떻게 밥 먹일 건지, 우유하고 빵, 냉장고에 없다? 김치하고 쌀 없다?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수천만의 어린애들하고 민간인들하고 뭐 그 죽고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난민 되고 늘 흩어졌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말로만 thoughts and prayers 안타깝다 그뿐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올해 2026년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실상 한반도 통일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1994년도에 소위 Agreed Framework 그 생기고 그 북쪽이 이제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 하고 2010년도까지 그 사이에 김대중 햇빛 정책이니 뭐니 뭐 등등 해서 그 Special Economic Zone 있었지. 금강산 그 관광 있었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있었지. 전 세계에서 그 북쪽 왔다 갔다 했지. 방문도 하고 그냥 놀러 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그 문화 교류, 뭐 예술 교류 뭐 등등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 많이들 그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그 그라파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서핑 배워주고 뭐 그런 것도 했어요. 남한 쪽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것도 해갖고 여러 출판사들이 통일교육책 이것저것 많이 쓰고 그 학교에서도 통일교육 하겠다고 나서서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명박 정권 들어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통일이 잠시 왔다가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이죠. 평화 활동가들은 이제 한반도 평화 활동하면서 그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은 다른 지역의 평화 활동가들하고 연대 활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여성들이 유크레인 평화 활동하고 또 가자 평화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란 평화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우리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평화 문제가 팔레스타인 평화, 유크레인 평화, 이란 평화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따로따로 있는 조그만 그 활동을 합쳐서 저 거대한 세계 평화 운동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연매를 맺어갖고 효과를 보고 또 언제 세계적으로 뭔가 보일지 알 수가 없죠. 그 연대 활동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의견도 다르고 또 생각해온 것도 다르고 해서 여러 운동 뭐랄까 부류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제 힘들어요. 한국이 좀 특이한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뭐 교육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등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그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 남한의 그 민주화 운동에서 노조운동 뭐 등등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모든 종류의 운동이 다 직결되어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있으면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거 보자마자 하지만은 사실상 다른 나라 또 다른 운동하고 비하면은 남한의 운동은 굉장히 통일된 운동이에요. 근데 세계 평화 운동 전혀 안 그래요. 평화라고 하면 다 목적이 같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냐? 누구의 평화? 어떤 식의 평화? 누구를 편안하게 해주는 평화? 누구 이익의 평화?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화운동도 이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은 그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핵무기가 이미 있는 나라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조선. 9개 국가. 또 핵무기를 공유하는 나라들. 미국하고 네이토가 공유하는 나라들은 벨기, 독일, 이탈리, 네덜란드, 터키, 그리고 지금 폴란드하고 공유할까? 얘기 중이에요. 러시아는 벨라루스하고 공유하고. 근데 또 핵무기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췄는데 아직은 핵무기 없는 나라들.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나라들처럼 핵무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아직은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해서 그 핵무기 갖고 싶은 욕심이 꽤 있는 나라들. 한국, 대만, 그리고 할 때는 이란이었죠. 지금도 이란이죠. 하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그 핵무기 그 능력 얼마나 다쳤는지 아직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동아프리카 남아국은 자기 핵무기 개발했어요. 개발하다가 94년도에 포기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독립하면서, 소위 독립하면서 그것을 다 러시아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얄밉게 러시아가 유크레인도 폭락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란 치면서 이란 핵무기 다 없애버리고 다시는 핵무기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 트럼프가 그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교훈을 주는 거죠? 북한이 맞았다.
북한이 옳았다. 봐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는 살아남고 있고 이란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와요. 그 논리에 맞설 수 있는 논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모든 나라가 자기가 살겠다고 핵무기를 갖고 개발하고 하면은 전 세계가 핵무기 투성이 돼버리고 이 평화는 찾을 수 없을 거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한데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자기도 핵무기 가져야겠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조만간 한국도 핵무기 가질 거예요. 지금 상황이 180도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한국은 핵무기 가져요. 그러면 한반도가 어떻게 돼요? 일본도 핵무기 가질 거죠. 미국은 핵무기 갖고 있죠. 소련, 중국 핵무기 갖고 있죠. 조선 갖고 있죠. 한국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핵전쟁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저는 잘할 때 핵전쟁 일어나면 이거 큰일 난다. Nuclear Winter가 생겨갖고 완전 세상이 살 수 없게끔 되고 이거는 뭐 세상 끝장나는 거다.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젊은 애들이 Nuclear Winter라는 단어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은 targeted strike. 자기가 조그만 핵무기 써갖고 요것만 없애버리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핵무기도 우리가 익숙한 밀사일에 실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 아니라 어린애 학교 백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소위 tactical nuclear weapon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suicide bomber 같이 누군가가 백팩하고 핵무기 갖고 테러 행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뭘까?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언급도 못하고 평화까지 언급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한데 다들 아시잖아요. 조선이 핵무기 개발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denuclearization 조선은 핵무기 능력을 없애야 된다. 그 조건으로만 도전하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한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냥 조선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핵무기가 문제다. 그러한 얘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98% 이상의 그 학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걸 말 안 해요.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여냅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핵무기 줄이는 것보다 그냥 핵무기 안 쓰겠다라는 조약을
다시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핵무기 써본 나라는 오로지 미국이잖아요. 그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며칠 사이에.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또 핵무기 쓰려고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 뭐 잘한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많고 그 중에 좀 미친 것이 조선 핵무기 싣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간단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조선은 그거 알고 있어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조선은. 사실상 평화에 들어가려면은 미국의 군사주의를 먼저 쳐야 돼요. 미국이 더 이상 전쟁하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고 미국이 핵무기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 소련, 중국 nuclear disarmament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80년대 사실상 그 arms control하고 disarmament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러한 때로 다시 가야 돼요. 똑같이 못하죠. 하지만은 또 다시 그 상식이 핵무기 없애야 된다. 조그만 나라들 말고 큰 나라들이 핵무기 없애야 된다. 90년대 그 북한이 탈퇴해갖고 많이 얘기된 그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학자들하고 그 policy analyst들이 그것을 굉장히 크게 평가해요. 그 덕분에 핵무기가 전 세계에 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누구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조그만 나라들, 핵 없는 나라들. 핵무기 없는 나라들이 약속해서 맞아 우리는 핵무기 개발 안 할 거야. 안 가질 거야. 너네들 큰 놈들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할 거야. 약속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갖고는 평화 못해요. 그 약속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 네이토 아니면은 뭐 소련 뭐 누구한테 그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 핵무기 없어도 괜찮아 나 살 수 있어 한 거예요. 북한은 그거 아니니까 탈퇴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들 대상으로 그 세계 평화 만들자 지키자 그런 시대는 그 물 넘어갔고 이제는 다시 큰 놈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큰 놈들 보고 너 이제 이런 무기 가지면 안 돼. 스스로도 안 되고. 무슨 얘기야? 뭐 북한이 뭐 쓸 거라고? 써본 적 없어 북한은. 네가 했지. 다시 그 얘기를 더 크게 하고 다시 그 역사를 더 크게 알려야 돼요. 일반 미국 사람들은 그 역사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nuclear disarmament 그것이 하나의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좋은 것이 뭐냐면은 핵무기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대중이 그래도 핵무기를 무서워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북한이 핵무기 가지면 큰일 난다. 그 덕분에 대충 다들 핵무기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 63% 정도가 핵무기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라는 말에 동의했고,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는 투표자들, 그냥 아무 미국 시민이 아니라 투표자들 중에 91%가 미국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서 핵무기 쓰지 않는 걸로 해야 된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전쟁 치고 뭐 핵무기 싸우고 뭐 한다 해도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거기에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거기에 시작해야 돼요. 여러한 모임을 더 많이 갖고 핵무기의 위험성, 왜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지 그런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니까 우리한테 한반도에서 핵무기 더 많이 갖는 거 자제해야 된다.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남한도 갖겠다 좀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야 돼요. 그리고 통일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통일에 대해서 많이들 미국에 기대했잖아요. 미국이 통일 막니까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하면은 통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국하고 관계없이 통일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남한을 독립시켜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독립된 국가가 어디 남의 나라 군사들이 그렇게 자기 영토에 규준하고 있어요? 70년 넘도록? 독립된 국가가 어디 자기 나라 여성들도 모자라서 남의 나라 여성들까지 미군들한테 바쳐요? 성놀이개로? 그게 독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저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는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일제 밑에 조선에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밑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나라인데 부끄러운 나라요.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나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립을 시켜야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자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자립시키면서도 안전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식민지의 아들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돼요. 진정한 해방을 시켜야 돼요. 사고 방식이 미국 발전된 나라, 그래도 우리 보호해온 나라, 그래도 우리가 미국 있으니까는 북쪽이 우리 쳐내려 들어오지 않았지. 그래도 미국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든든하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미국 진정한 민주주의. 천만의 말씀. 미국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죽었고 남한에 있는 민주주의가 훨씬 더 활발하고 훨씬 더 진짜백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미국이 탄생했을 때
누가 정치권 가졌죠? 누가 투표권 가졌어요? 남자들만, 그것도 백인 남자들만, 그것도 백인이면서도 노예 아닌 남자들, 그것도 백인이고 노예 아니고 남자고 재산 있는 남자. 땅 있어야 돼요.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는 안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성차별, 인종차별, 노예체제, 그리고 계급차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나라는 처음부터 민주주의 관심 없었어요. 자기네들 잘 사는 놈들끼리만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상. 근데 한국에는 한국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 민주주의는 진짜 뿔뿔이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민주주의라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로 보는 그 자세, 그 심리, 그 감정 100% 버려야 돼요. 그 버리지 않고는 독립된 국가라고 볼 수 없고 또 독립된 개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식민지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미국 우리로 보면은 미국 제국주의 그 개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은 생각 다시 해보셔야 돼요.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제국주의 나라였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한국 사람한테 한 것이 동맹 나라 행동이 아니라 또 형이 아웅한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제국이 식민지한테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역사가 털어서 보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냥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또는 너무나 진보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상 식민지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불필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은 또 제 지식은 그런 것이고 제가 공부한 역사 또 뒤져본 역사 자료가 그런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 얘기는 끝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평화운동, 통일운동 오래 해오신 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왕 선배님들이신데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